이번 시간에는 조사,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위로하는 그런 매너들을 몇 가지 보겠습니다. 먼저 지인이라든지 또 비즈니스 우리 파트너들이 몸이 좀 불편해서 병원에 있을 때 문병하는 것. 요즘은 국내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문병할 수 있죠. 또 인원도 제한적이고요. 근데 이제 그럴 때 성의를 표시해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뭐 국내에서는 음료수 잘 사가지고 가죠. 정작 환자는 마시지도 먹지도 못하는 음료수. 그거 또 때로는 뭐 꽃을 가져가기도 하고 꽃은 꽃가루라든지 바이러스 때문에 반드시 피해야 될 문병대의 그 소지품입니다. 통상 뭐 짧게 입원해 있을 때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고 나중에 통화하고 또 퇴원하고 난 다음에 그 뭐라 그럴까 성의를 또 뜻을 표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입원해 있을 때는 되도록이면 그 환자가 좋아할 만한 책이라든지 잡지 또 장기간 병원에 있으면 뭐 가운이라든지 슬리퍼, 담요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런 것들을 적정한 것을 선물하고 문병할 때 지참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번에도 우리 그 겨울에, 여름에 태풍이 와서 그러니까 천재 주변이 생겨서 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하고 힘든 지난 몇 달간의 일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는 서로가 우리 위로하고 이런 것들이 인지상정입니다. 또 국가 간에도 당연히 그런 위로를 전하고 하죠. 대부분 보면 국가의 수반이 친서를 전달하고 또 특사를 보내고 또 그 복구하는 비용 내지는 인력들을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개인들 간에는 당연히 아는 지인이 또 파트너가 일가 친척이 그런 경우가 당했을 때는 위로하고 성의를 표시하고 그런 것이 맞겠죠. 다음 살면서 우리가 이제 인간이 태어나면 반드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사망했을 때 죽었을 때 돌아가셨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래서 온 곳으로 돌아간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 그 장례 때의 이 문상 매너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매너입니다. 첫째, 장례 내지는 문상을 갈 때 복장이 첫째 갖춰져야 되겠죠.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검은색 양복 그리고 흰 셔츠, 검은 넥타이, 그리고 구두, 양말 뭐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검은색으로 착용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 여성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검은색 원피스, 투피스 이런 것들을 입고요. 또 핸드백 같은 경우에도 되도록이면 검은색을 들든지 아니면 작은 검은색 손지갑을 하나 들든지 뭐 그렇게 하고 화려한 장식, 보석, 향수, 뭐 화장 이런 것들은 피하는 게 맞습니다. 남자들은 당연히 뭐 양말을 대부분 신는데 혹시 문상을 갈 때 반양말이라든지 또 흰 양말이라든지 이런 건 반드시 피해야 되고요. 또 가끔 발가락 양말을 신는데 이건 문상 갈 때 우리나라에서는 그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야 될 양말입니다. 그리고 여성들 같은 경우에 양말을 잘 안 신죠. 하이힐 구두를 신을 때 맨발로 아니면 스타킹을 신는데 이럴 때꼭 맨발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검은 양말 아니면은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흰 카바 양말을 신는 것이 예의에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일단은 복장 매너에서는 장례할 때 문상 조사 매너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세부적인 장례 문상 매너는 뒤쪽에 다시 이 세부적으로 상세히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방문을 할 일이 살면서 참 많죠. 그럴 때는 기본적으로 에티켓을 좀 지켜야 합니다. 먼저 날짜 시간 정해서 약속하고 찾아가야 되죠. 그것이 뭐 집이 되든 사무실이 되든 약속을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또 시간도 오전에는 너무 일찍 이른 시간 말고 최소한 10시, 11시, 또 중간에는 식사 시간이니까 그걸 피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오후 시간에는 보통 식사가 늦을 때는 2시 가까이 이렇게 되니까 3시 이후부터 저녁 식사 전인 4시, 6시 이렇게 방문하는 시간을 정하는 것이 좋다. 상대방이 식사하는 시간은 피해야 되죠. 식사 시간에 그 방문 시간이 겹쳐지게 되면 굉장히 방문 받는 사람으로서는 공경에 입장이 난처해질 수 있다. 식사를 대접할 수도 없고 준비가 안 됐으면 다음 뭐 어디를 들어가든지 그런 기본적이죠. 그 다음에 시간입니다. 갔다가 너무 빨리 이렇게 떠난다든지 또 아니면은 오래 머문다든지 이건 결례가 되죠. 적정한 그 시간 또 만약에 업무적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 위로라든지 또 이렇게 방문할 때는 그 적정한 시간을 잘 관리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할 에티켓 중에 하나입니다. 옷은요 당연히 시간 또 장소 또 상황 그러니까 목적에 맞게 그 옷차림을 해야 되는 것은 기본이죠. 자, 방문할 때 이제 에티켓은 뭐 몇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한번 자기의 매무새를 점검하는 것 그건 기본적일 거고 또 들어가기 전에 뭐 특히 겨울철이라면 코드나 외투나 이런 거 머플러를 벗고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혹시 모자를 썼을 때는 당연히 모자를 벗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집안에 들어갔을 때 그 집안을 두리번거리면서 이렇게 살핀다든지 그건 좀 피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웃거리는 것. 또 상석은 주인이 그렇게 상석으로 권하더라도 상석은 사용하는 것이 맞고요. 다음 그 집안에 들어갔을 때 혹시 이 날씨가 좋지 않아서 비가 온다든지 뭐 눈이 왔다든지 이래서 신발이 젖고 또 그러다 보면 양말까지 젖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양해를 구하고 들어가자마자 화장실에 가서 뭔가 조치를 하고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또 이럴 때 남자들이든지 여자들이든지 간에 뭐 무좀이 있다든지 이래서 발냄새가 또 많이 난다든지 이럴 때는 꼭 그 집안에 들어가서 신발을 벗고 방문해야 될 경우에는 미리 여분의 양말을 준비해 가지고 들어가서 방금처럼 그 주인의 양해를 구하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양말을 갈아 신고 방문을 하는 것이 맞다. 사실 발에 땀이 많이 나고 냄새 나는 경우에 물론 뭐 실내 슬리퍼를 신어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만약에 슬리퍼를 안 신었으면 온 그 방문 그 집 그 바닥에 온통 마킹을 다 해버리죠. 그럼 참 난감하고 서로가 곤란한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또 방문 그 집에서 화장실을 사용할 경우에는
웬만하면 화장실을 사용 안 하는 것이 맞고요. 꼭 화장실을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용하고 난 다음에 뒤처리를 좀 깨끗이 하고 나오는 것이 예의에 맞습니다. 혹시 그 집에서 이제 하루 자고 올 경우에는 요즘은 사실 집에서 잘 경우가 극히 드물죠. 극히 드물죠. 서로 불편하고 또 민폐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그럴 때는 나름 그 집의 그 생활 라이프 스타일, 그러니까 지침 시간이라든지 기호 이런 것을 되도록이면 맞춰서 집 주인에게 맞춰서 방문객이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 또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 집주인 상대방에게 배려에 대한 감사의 뜻, 전화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합니다. 예. 다음 반드시 우리가 이제 방문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교의 관습에 의해서 방문하는 경우, 그 다음에 또 일반 관례로서 방문하는 경우, 친구 간의 방문 경우, 이런 몇 가지의 이 방문 경우가 있는데 사교로서 방문하는 것은 처음 소개받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방문할 때는 너무 늦게 가는 것보다는 빠른 시일 내에, 그러니까 일주일 이내에 서로 방문을 하는 것이 소개받은 사람한테의 그 기본적인 예의다. 따라서 그 기간 내에 방문을 하지 않을 때는 상대방이 이 교제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느낀다고도 해요. 자, 그 다음에 또 서로 친하지 않고 면식이 없는 사이에는 초대했을 때 3일 이내에 방문하는 것이 사교에서는 맞다. 또 만찬에 초대 받았을 때는 2주일 이내에 감사의 편지를 보내고 예의를 갖추는 것이 맞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사교에서의 방문 매너들을 서로 국내보다는 브로파에서 적용되는 예의들이기도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관례로 방문하는 경우에는 연말 연시 인사라든지 또 결혼이라든지 출산 또 그 사망 이런 것들은 통지 또 연락을 받은 이후에는 나름의 어떤 기간, 일정 기간,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에 한 2주일 이내에 또 너무 늦게 방문하는 것보다는, 또 출산도 마찬가지로 한 2주 이내로.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출산했다고 방문하는 것은 대부분 2주 정도 되면은 그 조리원에 있을 때죠. 그럴 때는 신생아에게 감염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우리가 이제 옛날에 7, 37, 47, 7 지나기 전에는 서로 방문을 안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100일 이후쯤 됐을 때 서로 뜻을 확인하고 방문하는 것. 그래서 그건 지역마다 조금 다르니까 좀 탄력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사망했을 때는, 장례 때 못했을 때는 최대한 빨리 방문하는 것이 예의에 맞고요. 문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자, 이런 것들 친구들 간에 방문은 서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시간과 장소와 상황에 맞춰서 서로 방문하면은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공공장소 매너, 이제 이것들을 우리가 좀 자세히 좀 볼 것들인데, 공공장소에서는 우리가 정말 지켜야 하는 것들, 에티켓 매너가 좀 교육이 좀 제대로 돼야 되겠다. 영국이든 미국이든 유럽에서 공공장소에서는 우연히 마주쳤을 때는 여성이 먼저 인사하는 것이 이 오랜 그
전통이고 기본적인 매너라고 하는데 요즘은 그런 거 없습니다. 먼저 보는 사람이 인사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 전시관, 박물관 이런 데서는 자, 뭐 한 줄로 서서 입장하고 표를 사고 또 그 소지하지 말아야 할 것들, 예를 들어서 뭐 카메라라든지 카메라 물론 가지고 있는 거는 관계 없겠지만 카메라를 내서 촬영하는 것, 그 다음에 우산, 비옷 이런 것들은 입구에서 다들 보관하고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 습도라든지 이런 것들 전시물에 오염이 될 수 있으니까 셀카봉 뭐 이런 것들. 다음에 이제 전시품에 뭐 손을 댄다든지 함부로 아는 체하고 큰 소리 지르고 이런 것들 정말 골불견이죠. 또 안내원의 그 지시에 따라서 방향을 잘 맞춰서 관람하고 감상하는 것들 사실은 전시장, 박물관 이런 데서 아주 기본입니다. 기본. 예.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전시 관람할 때에 사람이 많아서 좀 정체가 될 때 나는 이걸 좀 더 오래 봐야 되겠다. 그렇게 그런 경우가 있죠. 근데 이게 한 군데 너무 혼자 오래 서서 있으면 뒷사람들한테 방해가 되니까 적정한 그 경우 시간을 보고 좀 잘 좀 탄력성 있게 그렇게 관람하는 태도도 좀 중요하다. 사진 찍는 거 이건 뭐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것들. 또 이런 그 전시관, 박물관, 공공장소에 갔을 때 과도하게 그 노출이 심한 옷, 또 아니면은 걸어 다닐 때 심하게 소리가 나는 그런 신발, 슬리퍼 이런 것들은 좀 삼가하는 게 맞습니다. 예. 다음 공연장. 자, 당연히 공연이 시작하기 몇 분 전까지 입장을 하고 착석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 큰 소리로 떠들거나 뭐 야단스럽게 자리를 찾고 이런 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다 알고 있는 상황이죠. 만약에 막이 오르고 난 다음에 공연이 시작하고 난 다음에 자 도착을 했다 어쩔 수 없이 자 그럴 때는 어셔 안내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입장을 하는데 당연히 이 공연의 막사이라든지 아니면은 연주면 그 한 곡이 끝난 그 연주와 연주 사이에 기다렸다가 입장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 입장할 때는 당연히 이 레이디 퍼스트죠. 여성이 앞장서서 그렇게 들어가도록 하고 좌석 10가지는 또 남자가 먼저 가고 난 다음에 여성에게 알려주고 또 먼저 앉도록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입장의 하나의 예의가 되겠습니다. 이런 그 공연장에 들어갈 때에는 오페라나 영화 특히 이 아이들이 들어가면 안 되는 곳들이 있죠. 그래서 공연장에 당연히 데리고 가지 말아야 할 때는 말아야 합니다. 복장도 중요하죠. 국내에서는 뭐 그렇게 복장을 규정을 지어서 입장을 불가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외국 여행 가서 좋은 공연을 갈 때에는 드레스 코드가 맞지 않으면은 입장이 불가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격식이 있는 공연, 관람 이럴 때는 복장을 갖춰서 가는 것이 맞고요. 혹여나 준비된 티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장이 안 맞아서 입장을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맞겠다. 그 다음 이 공연장에서 중요한 매너가 또 우리가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휴대폰 전원을 끄는 것 이런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공연 중에 과도하게 안내 책자를 뒤적거리거나 옆 사람과 잡담하는 거, 이건 뭐 당연히 이 상가해야 될 문제이죠. 공연 중에 우리가 이제 박수를 치고 답례를 하고 이런 이제 순서가 있죠. 그런데 클래식 공연이라든지 이럴 때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주 사이에 어떨 때 연주가 끝났는지, 아니면은 계속 연주가 잠깐 멈추고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지, 이럴 때 잘 모르면 다른 사람이 박수를 치고 박수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같이 박수를 치면 무리가 없다. 그래서 그건 좀 그때그때 지나치지 않도록, 눈에 띄지 않도록 박수를 치는 것도 하나의 센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우리가 이제 노상 길거리에서 여성과 함께 걸을 때는 이제 그 우측에 여성이 걷게 하고 남성은 좌측, 그러니까 우측 통행일 때, 그러면 좌측이 차도가 되고 위험하죠. 그래서 반드시 위험하지 않는 우측에 여성을 서도록 하고 걷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여성들끼리 걷는다면 당연히 연장자가 안쪽으로 서는 것이 맞죠. 그 다음에 가끔 뭐 남자가 이렇게 걸을 때 연인 사이라든지 이렇더라도 과도하게 여성이 남성의 팔에 기대서 매달리듯이 이렇게 걷는 것은 에티켓에 어긋나고 남들 보기에도 좋지 않다는 겁니다. 다음, 혼잡한 길거리에서 중앙에 서서 이야기하는 것은 도로에 통행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어긋나 굉장히 불편을 끼치게 되죠. 그건 삼가하는 게 맞고요. 또 요즘 그 길거리에서 담배 피우면 비흡연자들한테 굉장히 결례가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길을 가면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삼가하는 것이 맞다. 그 다음에 뭐 복장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다들 느낄 겁니다. 또 하나, 이런 외부 길거리에서 과도하게 뭐 침을 뱉는다든지 가래를 뱉는다든지, 이건 기본적으로 안 맞는 겁니다. 반드시 삼가해야 될 일이죠. 그 다음에 뭐 길을 걸을 때 비틀거리고 걷는 사람이 잘 있겠습니까만은, 때로는 가끔 보면 너무 흔들거리면서 이렇게 걷는 것, 그것도 교양 없어 보이는 행동이다. 자, 이제 그 승용차를 타는 거, 자동차에서 이제 매는데, 그림에 보듯이 우리가 이제 운전석, 그러니까 이 그림은 운전수가 있는 그 차, 그러니까 오나 드라이버가 아닌 경우에 제일 상석은 조수석의 뒷자리, 그러니까 1번이 뒷자리의 오른쪽 좌석,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석이 운전석 뒤쪽, 그 다음에 조수석이 3번, 또 뒷좌석의 중간 좌석, 요즘 차는 뭐 아예 뒷좌석 중간 좌석이 못 앉도록 되어 있는 4인승 차도 있습니다만은, 5인승일 때는 뒷좌석의 중간 좌석이 가장 말석. 그런데 이 운전 기사가 있는 이 차에서 3번과 4번이 바뀌어서 앉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꼭 틀린 것은 아닙니다. 즉 다시 말해서 조수석이 가장 말석,
1번과 2번의 사이석이 3번이 그 다음 서열석.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앉는 것도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런데 편하기로는 당연히 4번보다는 3번이 더 편합니다. 그래서 운전수가 있는 차일 때는 당연히 이렇게 앉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전수, 그러니까 기사가 있는 차가 아니고 오너 드라이버인 경우에는 이 그림에서 1번이 3번 자리가 1번이 됩니다. 3번 자리가 1번. 그리고 1번 자리가 2번이 되고, 또 2번 자리가 3번이 되고, 4번 자리가 4번이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너 드라이버와 기사가 있는 차가 자리가 좀 다르다. 또 이렇게 차를 타고 내릴 때는 당연히 여성이 먼저 타고 내릴 때는 남성이 먼저 내려가지고 차문을 열어주고 또 먼저 탈 수 있도록 차문을 닫아주고, 이것이 배려하는 것이 기본적인 매너입니다. 다음 기차. 기차는 우리가 이제 그 진행 방향이 있죠. 순방향, 역방향. 그 진행 방향으로 보고 순방향 쪽으로 창 쪽이 1번, 그 다음에 역방향의 창문 쪽이 2번, 그 다음에 순방향 복도 쪽이 3번, 역방향 복도 쪽이 4번,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쪽도 마찬가지. 그렇게 보면 무리가 없습니다. 유람선. 자, 이 유람선은 물론 뭐 젊은 사람도 많이 이용을 하지만 대부분 보면 은퇴한 분들이 이 유람선 관광을 또 많이 이용하죠. 그래서 유람선은 낮에는 복장이 좀 이렇게 편한 복장, 스포티하게 있고, 밤에는 반드시 정장, 드레스, 이런 것이 기본적인 유람선 매너입니다. 그 다음에 이 유람선이라는 것이 이 숙박이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보통 여행을 하면 잠은 따로 자고 또 식사도 대부분 호텔보다는 다른 곳에서 이루어지고 그렇게 여행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어때요? 유람선 여행은 잠도 자고 식사도 유람선 안에서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하선에서 관광지를 다닐 때 관광지에서 중식을 먹을 때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많은 부분이 유람선 내에서 숙박 자체가 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자, 그렇다면 유람선에서는 물론 우리가 보통 일반 호텔에서는 1박을 하든 2박을 하든 장기 투숙을 하든 하우스키퍼한테 팁을 주고 레스토랑에서 팁을 주고 이렇게 하죠. 유람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행이 끝나갈 때쯤 식당의 웨이터나 또 선실의 그 하우스키퍼 서비스하는 사람들한테 팁을 주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고 매너입니다. 물론 그 여행의 일정 길이, 또 배의 그레이드 크기, 외관, 서비스 정도에 따라서 그 금액이 조금씩 증감이 되긴 하지만 보통 전체 운임의 한 10% 정도는 팁으로 주는 것이 예의에 맞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하철, 버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다 비슷합니다. 큰 소리 하지 않고 또 노약자나 여성들을 배려하고 차 내에서 너무 큰 소리로 또 이렇게 떠들지 않고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의를 지키고 또 내릴 때나 탈 때나 이럴 때 먼저 내리도록 하는 것, 여성을 배려하고 도와주는 것, 이런 것들이 이 기본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하철, 버스 이런 것들 대중교통 수단에서
정말 매너로서 나쁜 예들을 좀 이렇게 보면요. 가장 꼴불견이 낯뜨거운 애정 행각이 23%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음, 이어폰 없이 뭐 음악 듣고 큰 소리로 통화하고 뭐 이런 것들. 그거하고 또 같은 퍼센테이지인데 반드시 내리고 타야 되죠. 근데 내리기도 전에 막 먼저 밀고 들어오고 타는 것,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자기 혼자 자리를 차지하는 다리 쩍 벌리고 앉는 뭐 여성들 경우에는 좀 덜하겠지만 남자들 특히 이 나이 좀 들은 사람들 이거 좀 하지 말아야 할 교통수단에서의 매너입니다. 그 다음에 뭐 큰 소리로 통화하고 또 막 술 취해서 막 이렇게 누워서 정신없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 또 몸이 불편한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이런 사람들 모른 척하고 앉아서 양보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가 사실 굉장히 이 공공대중 수탄에서 꼴불견들의 퍼센테이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비행기. 우리가 그 장거리 이동 수단 중에서 즉 해외여행 중 가장 많이 이용하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해외여행은 비행기죠. 그 다음에 또 외국에 갔을 때도 장거리 이동 수단에는 이 비행기가 단연코 가장 우선시되는 이동 수단입니다. 다른 대중교통에 비해서 이 비행기가 지불한 비용에 따라서 서비스가 굉장히 차등이 많이 나는 이동수단이죠. 사실 비행기의 퍼스트 클래스와 이코노미 클래스의 값은요, 적절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고, 미주 노선 같은 경우에는 퍼스트 클래스는 1000만원 가까이 하면, 이코노미 클래스는 뭐 200만원대죠. 그러면 사실 뭐 4배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퍼스트 클래스를 탄다고 해서 시간이 빨라지는 건 당연히 아니죠. 그러니까 훨씬 더 안락한 좌석, 또 그 업그레이드 된 식음료 서비스부터 시작해서 뭐 하나부터 10가지가 다 달라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 대비 이 효율성은 글쎄 뭐 돈이 굉장히 많은 분들은 괜찮겠지만 보통의 우리 일반인들이 사실 퍼스트 클래스는 비용은 굉장히 거북하고 부담스러운 비용이죠. 그래서 이코노미 클래스는 굉장히 좀 좁고 또 서비스도 좀 제한적이고, 그래서 비즈니스 클래스만 하더라도 사실 좌석이라든지 또 서비스라든지 이런 게 정말 좋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의 그 할인들을 받아서 이용할 수 있다면 비즈니스 클래스가 굉장히 합리적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비행기를 탈 때 우리가 뭐 일반 대중교통 수단 같은 경우에 또 승용차 같은 경우 여성을 먼저 타게 하고 이런 예의가 있는데, 비행기는 상급자가 마지막으로 타고 또 제일 먼저 내리고 이런 게 이제 기본입니다. 그건 왜 그렇게 되느냐? 불편하니까. 또 퍼스트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아예 게이트가 따로 있습니다. 그건 뭐 언제든지 편할 때 시간 맞춰서 타고, 또 이코노미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줄을 서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노약자, 뭐 어린이, 장애인 이런 분들을 먼저 타게 하고 내릴 때도 먼저 내리게 하고, 또 그 외에 이제 일반인들이 탈 때는 내가 좌석이 뒤쪽이다. 그러면 당연히 좀
먼저 타는 게 맞습니다. 늦게 타면은요, 저 안쪽까지 들어가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중간중간에 사람들이 그 짐을 올리고 정리하고 하는데 굉장히 많이 서 있어야 되고, 불편을 끼치게 되고, 본인도 불편합니다. 그래서 좌석이 뒤쪽인 사람들은 줄을 좀 일찍 서서 먼저 탑승을 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좌석이 좀 앞쪽인 사람들은 줄을 좀 늦게 서서 뒤에 타도 무리가 없다. 그러면 서로 불편하지 않고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탑승을 하고 난 다음에 머리 위 선반에 이제 짐을 넣을 때는 반드시 넣을 수 있는 규격이 한정적이고, 또 과도하게 너무 무거운 거라든지 또 깨지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선반 위에 넣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것들은 자기 좌석 발 밑에, 발 아래 두는 것이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장시간, 장거리 비행을 할 때는 편안한 복장이 좋습니다. 우리가 공항을 이용하고, 또 출입국 이미그레이션 할 때는 너무 편한 복장보다는 어느 정도 옷을 갖춰 입는 것이 서로 출입국 수속을 밟을 때 좀 편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느 정도 복장을 갖춰 입은 옷을 입고 장거리 비행을 하는 것은 불편하죠.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비행기가 이제 이륙을 하고 난 다음에 적정 고도에 들어서게 되면 안전벨트 시그널이 꺼지죠. 그럴 때 편한 복장을 화장실에 가서 갈아입고 비행을 하면 훨씬 편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도착지가 다가갈 때 또 화장실을 이용해서 제대로 된 옷으로 환복을 하고 도착지에 내리면 이미그레이션을 하는데도 좋은 이미지로 수속을 밟을 수 있겠다. 하나의 팁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행 중에 신발 같은 경우에 이제 운동화라든지 구두를 신고 있으면 굉장히 좀 답답하고 불편하죠. 그렇다고 해서 맨발로 있기로는 예의에 또 맞지 않고요. 그럴 때 간편하게 신을 수 있는 실내용 슬리퍼 같은 경우 준비하면 매우 좋습니다. 다음 비행기에서 이제 비행을 하다 보면 식사를 하게 되고 또 뭐 취침 시간에서는 잠을 자면 의자를 뒤로 이렇게 젖히기도 하고 그렇게 되죠. 자, 식사를 할 때는 내가 막 식사를 하기 싫다 하더라도 뒷좌석의 손님의 테이블이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내 좌석의 뒤에 테이블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좌석을 바로 세워줘야 합니다. 그럴 때 꼭 좌석을 바로 세워서 뒷좌석의 사람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를 하는 것이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행기 내에서 기내 그 화장실, 세면장, 이건 남녀 공용입니다. 그리고 또 공간도 굉장히 좁죠. 그래서 이 그 기내 화장실은요, 물론 뭐 용변을 보기도 하고 양치도 치고 또 그 옷을 갈아입는 탈의실이 되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쓰임새가 있는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또 남녀 공용이고요. 사용하는데 주의를 좀 기울여야 됩니다. 양치를 친다든지 또 뭐 용변을 본다든지 손을 씻는다든지 이렇게 사용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사용한 그 휴지로 뒷정리를 좀 하고 다음 이용자가 들어왔을 때 지저분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 그건 필히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사용해야 될 매너입니다. 다음에 이제 국제선 같은 경우에는 그 기내 면세점을 판매를 하죠. 외국에 뭐 출국할 때든 입국할 때든 그럴 때 먼저 사겠다고 좀 뭐라 그럴까 예의 없이 난리법석을 지은 것은 굉장히 꼴불견입니다. 또 요즘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죠. 출국할 때는 우리가 미리 온라인으로 다 주문을 하면 된 것들을 주문한 물품들을 기내에서 다 인수인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입국 때는 미리 타자마자
체크리스트를 체크해서 승무원한테 주면 나중에 면세품 판매 때 미리 또 갖다 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고 배려해서 구매를 하면 남들한테 이렇게 뭐라 그럴까 눈살찌 풀리는 그런 경우를 만들지 않겠습니다. 다음 엘리베이터입니다. 우리는 평상시에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하나의 그 문명의 이기이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주택이 대부분 집합주택, 그러니까 아파트가 많죠. 그래서 아침에 집을 나서면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고, 또 저녁에 돌아갈 때도 타게 되고, 또 중간중간이 뭐 오피스 건물이든 상업용 건물이든 모든 데서 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엘리베이터의 그 가장 상석은 안쪽, 그러니까 1번, 2번이 바뀌어도 무방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시험을 칠 때는 기차든 승용차든 이 엘리베이터든 시험을 칠 때는 교재에 있는 그림을 도표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난 다음에 입구를 바라보고 대부분 오른쪽에 그 버튼이 있어요. 청 버튼이든지 문 열림 닫힘의 버튼이든지 아니면 비상 버튼이든지 버튼 패널이 대부분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버튼 입구를 보고 안쪽부터 1번이 지금 도표상에 1번이 가장 상석일 수도 있고 2번이 상석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문제가 없는데요. 교재에서는 2번이 1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건 저희들이 이렇게 해놨냐면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고 모두가 다 맞다는 뜻에서 교재 외에 제가 이 PPT에는 1, 2번을 바꿔놨습니다. 그 다음에 3번, 4번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제일 그 말석은 4번인데 4번은 뭐냐? 버튼 바로 앞에서 버튼을 누르고 또 문을 작동을 시키고 하는 자리가 바로 제일 말석이기 때문에 4명이 탔을 때는 버튼 앞쪽이 제일 말석이다. 그리고 1번, 2번이 제일 상석인데 1번, 2번의 위치는 바뀌어도 무방하다. 그리고 당연히 어린이, 임산부, 노약자, 여성 먼저 타고 먼저 내리도록 그 정도의 이 예의는 갖춰야 하겠다. 그 다음에 계단은 여성이 그 남성보다 즉 다시 말해서 올라갈 때는 남성이 여성보다 앞서서 올라가고 또 내려갈 때는 반대로 여성이 앞서서 내려가는 것이 기본 에티켓입니다. 그런데 계단이 너무 가파르다든지 이럴 때는 미끄럽다든지 할 때는 남성이 먼저 내려가면서 잡아주는 것 그것도 무방합니다.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대중교통 탈 것들 노상 이런 데서의 기본적인 매너들을 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 2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복장 매너를 보면 이 2장이 끝을 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마지막 장 복장 매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